그리고 테마 3번은 일단 그 문제는 있고요. 첫째, 보상격차의 의미 적어야 되죠. 보상격차란 뭐 균등화 격차라 하기도 하고요. 균등화 격차. 혹은 이게 이제 지급 조건 차이에 의해서 임금이 격차가 벌어져야 오히려 공정하지 않느냐, 그런 격차 요인이죠. 그래서 그냥 요거 적어 놓고요.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뭐 이 직업의 조건 차이에 의해서 뭐 오히려 임금을 높여줘야 정당하다. 오히려 이런 좀 이런 직업이니까 이 사람은 월급을 좀 낮게 받아도 괜찮다. 뭐 이러한 정당한 요인으로서의 임금 격차 요인이다. 이렇게 요 앞줄에 우리 세 줄에 적혀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읽어볼게요. 보상적 임금 격차란 어떤 직종에 존재하는 불리한 성격 또는 추가적 부담 등에 대하여 보상해 줌으로써 그렇지 않은 직종과 균등한 상태로 유지해주는 임금 격차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적혀 있죠. 그 두 줄이 적혀 있는데 대충 이런 말들을 보면서 뭐 서술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상 격차의 원인들. 보상 격차의 요인이랄까요? 원인보다 보상 격차의 요인을 크게 우리가 네 가지로 나누죠. 앞에서 배웠죠. 첫째는 그 소득이나 고용의 안정성 여부. 요래 놓고 한 줄 정도 이렇게 서술해 주면 됩니다. 아무래도 소득이나 고용이 불안정한 직종의 근로자들은 안정된 사람들보다 불안하잖아요. 그걸 보상해 주기 위해서 월급을 더 줘야 됩니다. 소득이나 고용이 뭐 들쭉날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안정적인 소득을 쫙 벌인 사람보다는 월급을 받을 때는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 거.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들에는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작업의 쾌적성, 비쾌적성이죠. 직업에 쾌적하냐, 비쾌적하냐, 쾌적성 여부. 이거는 이제 거꾸로 하면 불쾌하거나 작업 조건이 열악하거나 뭐 오염이 심하거나 물가가 높거나 물가가 높은 지역이나 하여튼 쾌적도, 불쾌적도의 그 차이에서 아무래도 불쾌적한, 비쾌적한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보상해 주는 금에서 월급을 더 줘야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제목에 그대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3번은 직업의 난이도 차이. 이거는 바로 이제 난이도니까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월급을 더 줘야 되고 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월급을 적게 주는 게 맞겠죠. 뭐 그런 거고. 나머지 하나는 그 기업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요구되는 교육 및 훈련 비용의 차이. 요구되는 교육 및 훈련 비용의 차이.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서 말이죠. 특별한 교육을 받고 와야 되고 특별한 기술을 갖추고 취업을 해야 되는 그런 직종에서는 그걸 취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기술을 갖추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직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당연히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죠. 뭐 아무 이런 것도 받지 않고 그냥 단순으로 이렇게 이제 취업이 되는 사람들은 아무런 비용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좀 임금을 낮게 받아도 괜찮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상격차의 요인을 요 네 개로 이렇게 딱딱 적어가지고 한 줄씩 싹싹 적어주면 돼요. 그냥 뭐 이 말 그대로 적어도 됩니다. 그냥 뭐 이 말이 다 그 이야기인데요. 그래 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탄광 근로자는 200을 받고 봉제공은 100을 받는 이유가 어떤 요인인가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탄광은 탄광하면 이제 분진도 나르고 하여튼 먼지도 갖고 이게 몸에도 안 좋고 열악하죠. 근무 환경이. 그보다는 봉제공이 근무 조건이 양호하거든요. 그럼 여기입니다. 여기 있네. 쾌적성. 직업의 쾌적성, 비쾌적성의 차이죠. 난이도의 차이라는 볼 수 없죠. 고용의 안정도 아니고 요구되는 교육 및 훈련 비용의 차이도 아니고 이겁니다. 그래서 요 탄광 근로자들은 뭐
지급 근무 조건이 열악하고 또 위험하죠. 위험하죠. 봉제공보다는 상대히 위험하잖아요. 위험하고 이러니까 월급을 보상해 주는 것에서 더 줘야 되고 그에 비해서 이제 봉제공은 탄광에 비해서는 좀 양호하고 위험하지도 않고 하니까 월급을 좀 낮게 받아도 괜찮다. 한마디로 이 두 개의 임금의 차이는 요 직업의 쾌적성 여부에서 임금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설명을 이제 마지막으로 쾌적성 여부의 차이에 의한 임금 격차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죠. 자, 뭐 이런 사례 문제가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테마 넘어가겠습니다. 효율성 임금 가설이 나죠. 자, 효율 임금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효율성 임금 가설의 정의와 그 목적을 서술하라. 뭐 책에는 나름대로 효율 임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근데 딱 요 제일 앞에 그 의하고 그 오른쪽 페이지에 결론적으로 그거부터 보면 돼요. 이 줄친한 거 있죠? 그 정도만 쓰면 됩니다, 여러분. 앞에 가운데는 뭐 읽어보셔도 좋고 안 읽어봐도 좋습니다, 여러분. 앞에 의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그 213페이지에 결론적으로부터 줄 치놨죠? 요 내용만 적어도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까지 줄 다 치놨거든요. 그래서 효율 임금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효율성 임금의 의의와 그 목적 등을 서술하라 이 말이죠. 네. 효율성 임금에 대한 의의와 의의와 목적을 서술하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효율 임금이 뭔가를 적어야 되죠. 자, 효율성 임금의 의의 이래 가지고요. 자, 효율 임금은 뭐 그림도 그리도 좋습니다. 효율 임금은 요 지금 노동시장의 현 노동시장의 균형 실질 임금이 요건데 요 시장 균형 실질 임금보다 더 높은 실질 임금을 말합니다. 이제 그림을 표현해 놓고요. 여기 이제 효율 임금이다 이렇게 해 놓고요. 효율성 임금이다. 이렇게 이제 해 놓고요. 의니까 요 그림 보면서 그대로 적으면 시장 평균 실질이 반드시 실질을 달아야 돼요. 책에는 실질이 빠져 있는데 반드시 실질 임금을 달아야 됩니다. 현 시장 평균 실질 임금보다 더 높은 실질 임금을 의미하며 기업가들이 노동자 생산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임금을 지불하는 기업가 쪽에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기업가 쪽에서 의미하며 기업가가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그러한 임금을 지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임금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 놓고요. 이게 이제 효율 임금의 의거든요. 그 다음 이제 목적을 적어요, 목적. 자, 여러분, 효율성 임금의 목적은 뭐냐? 포인트가 이겁니다. 노동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가가 유리하거든요. 노동자 생산성이 좋아지면 기업가가 결국 유리하단 말이죠. 그래서 목적은 5개 정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 앞에서 배웠죠. 우리 노동계약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에 의해서 사용자가 사장이 저 노동자가 일을 잘할지 못할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질 나쁜 노동자를 채용하는 역선택을 줄이고 처음부터 높은 임금을 지불하면 이 기업에게 고용되려고 오는 노동자들이 전국에서 질 좋은 노동자들이 제발로 찾아오게 돼 있어요. 다른 데는 처음부터 임금 지불잖아요. 그럼 이 기업은 애초부터 이 임금을 지불하면 전국적으로 질 좋은 능력 있는 노동자들이 제발로 찾아오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이 이거 좀 잘합니다. 삼성이 딴 대기업보다는 월급을 좀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노동자들이 모여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역선택 해소, 둘째, 또 고용된 뒤에 근무를 태만하게 하는 도덕적 해이죠. 도덕적 해이도 줄입니다. 이렇게 높은 임금을 지불하면 양심적인 노동자는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딴 데보다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열심히 하게. 그래서 도덕적 해이도 줄인다. 도덕적 해이도 감소시키는 목적이 있고